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굳이 한국을 찾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내리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낯설지만 설레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길을 찾는 한 젊은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서울은 교통체증이 심하고 물가는 높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입니다. 심지어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조차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곳이죠. 그런데도 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들은 이곳을 꿈의 도시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힘인 걸까요?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말이죠.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생활을 마친 후에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매력,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국에 빠져드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류나 K-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이 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그들의 본국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간단한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넷 설치만 해도 한 달은 기본이고 배달 음식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프랑스에서는 점심시간에 2시간씩 휴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음식이 30분 안에 집 앞까지 도착하죠.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간단히 처리되고 관공서 민원도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미 지역의 경우는 더욱 극명합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해가 지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이죠.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총기 사고 우려로 인해 밤 외출을 꺼리고 캐나다조차 겨울철에는 극한의 추위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거나 24시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걸기 위해 동네 구멍가게에 가야 했고 밤이 되면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었죠. 해외 물건 하나 사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컴퓨터라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24시간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회로 변했을까요? 바로 이런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알바레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23살 대학생이죠.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룸메이트가 보던 한국 드라마를 흘끔 봤는데 그 화려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거리,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로 K-팝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는 어떤 곳일까 궁금했어요. 마침 우리 대학에서 서울의 한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느냐? 유럽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요.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로 적힌 안내판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겪을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직 설렘과 기대감만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월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스페인에서 들었던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 하나가 마드리드의 넓은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개념도 처음 접해보는 것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집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며칠을 헤맸습니다. 지하철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노선도를 보면서도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헷갈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에 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역 같은 곳은 정말 사람의 바다였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로 붐볐고 어디를 가든 북적북적했죠. 한국어도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은 알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려니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도 복잡했고 발음도 어려웠습니다. 음식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매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맵더라고요. 처음 며칠 동안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서울은 정말 살기 힘든 도시인 것 같다고 불평하기도 했죠.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한국 사람들의 야근 문화나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한국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것들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스페인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몇 시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몇 분이면 끝났거든요. 편의점도 정말 곳곳에 있었고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안전했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다녀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받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기숙사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이 시간에 음식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구시면 문을 닫고 편의점 음식이라고 해봤자 샌드위치나 과자 정도뿐이니까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만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룸메이트가 배달앱 한번 써봐라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앱을 켜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개의 음식점들이 여전히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치킨, 피자, 중국집, 한식, 심지어 분식까지. 카테고리별로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리뷰도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치킨과 김치찌개를 주문해봤습니다. 배달 예상 시간은 15분이었어요. 설마 15분 만에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15분 후에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배달 기사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뜨끈뜨끈한 음식을 건네주시더군요. 그분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는 바쁘게 다음 배달을 하러 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배달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진 속도와 정성, 그리고 서비스 정신의 결정체였던 거죠. 치킨은 바삭바삭했고 김치찌개는 집에서 끓인 것처럼 진했습니다. 포장도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챙겨주셨더라고요. 그 맛을 음미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나라였던 거예요. 한 달 후 학교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지방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주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느낀 고즈넉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으면서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전통시장에서 느꼈어요. 시장 상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스페인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우리나라 음식 입에 맞아? 라며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떡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서비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스페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서 배려해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다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복 대여점에서는 사진 찍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음식점에서는 맵지 않은 메뉴를 따로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류 콘서트에 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무대 위에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따뜻한 인심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공존하는 나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불편함보다 훨씬 큰 매력을 가진 나라다. 내가 평생 찾고 있던 활기와 따뜻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콘서트장을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인 것 같다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먼저 사회의 안전함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은 사회.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 말이에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나 파출소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정말 안전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고생했지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신 일도 있었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돈이 부족할 때 점원분이 괜찮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님들은 외국인 학생을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한국 학생들도 노트를 빌려주거나 과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회.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스타트업 문화도 활발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6개월 동안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법,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한국에서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외국 생활의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꾸어 놓은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서울은 한국인에게 때론 불편하고 고단한 도시일지 모릅니다.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복잡한 교통과 붐비는 인파까지 우리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일 뿐인 것들이 세계인에게는 희망과 활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함, 밤늦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치안,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인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마르코처럼 멀리서 온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문을 여는 편의점, 10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음식,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망, 그리고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정성, 안전과 편의가 조화를 이룬 사회.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끌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들만 보며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인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정이 살아있는 나라 말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이 땅에서 마르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불편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꿈꾸며 이 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불편 속에서도 빛나는 나라입니다.